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동성 장에서도 정확하다. 27년 내공의 정확한 시황 분석. 산업별 패러다임과 변곡점 포인트를 족집게처럼 잡아낸다. 양경석 멘토와 함께하는 친절한 기술 분석.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금요일 1월의 마지막 장날이었습니다. 힘들 많이 드셨죠? 고생들 많이 하셨죠? 그래도 첨난 게 이제 대박 플러스 시즌2를 통해서 양경석 멘토의 기술적 분석을 보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신기하게 잘 받는다. 재밌다. 이런 호쾌한 평들을 드리면서 참 감사를 많이 드립니다. 또 종합지수에 대한 예측도 많이 잘 맞고 또 종목들도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이렇게 정보를 제공받아서 고맙다는 그러한 감사의 격려의 편지들을 보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2 친절한 기술면서 오늘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전체 시장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 이번 주에 그래도 지난주에 1930포인트대에 있던 지수가 이번 주에 이제 1960포인트를 넘었다가 종가는 이제 살짝 어제 오늘 밀려서 1949포인트에 이제 마감을 했는데 어제 오늘 사이에 이제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물이 좀 있었고요. 그래도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 경기 민감 섹터에서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이런 코스피에서 그런 종목들이 힘차게 반등이 좀 나왔었다 하는 점에서 이번 주에 특히 이제 연기금의 강력한 매수가 좀 있었죠. 뒷받침이 있어서 글로벌 경기 동향하고 맞물려서 코스피가 좀 반등이 좀 나온 그런 점이 조금 다소 안심스럽고요.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코스닥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가고 있고 코스닥 지수가 590 정도까지 왔으니까 이제 과열에 대한 얘기도 좀 경계 심리도 좀 등장을 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말씀도 드리겠지만 코스닥 코스피 양 시장이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이번 주에는 보여서 1월 말까지는 좀 괜찮았다. 이제 2월 달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친절한 기술 분석에서 양경석 멘토와 함께 하시면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황은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좀 한번 하고요. 지난 주간까지의 친절한 기술 분석에서 양경석 멘토가 말씀드린 대박 플러스 시즌2의 편입 종목 공략주에 대한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위닉스가 있고 대림산업이 있고 지금 종목이 한 7가지가 됩니다. 보니까 위닉스, 대림산업, MPK, AP시스템, SFC, 이지바이오, 나노신저 이렇게 7가지 종목인데 다 수익권에 들어갔던 종목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잘 못 보고서 이제 정리를 잘 못하고 그냥 놔두고 이제 이랬던 것들이 아직 이제 정리가 좀 안 된 것들이 있어요. 이번 주에 이제 다음 주에 종목을 좀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가져가야 될 것과 그 다음에 좀 추려나가야 될 것 이렇게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위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닉스 잘 가고 있습니다. 얘가 지리산에서 천왕봉을 향해서 지리산 종주를 하고 있는데 이제 노고단을 올라서 가지고 그 다음 봉우리를 가서 1, 2 그 다음에 또 이제 시도가 들어가려고 그러죠. 20일 이동평균선을 타면서 주가가 상당히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앞에 거래가 두 번째 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크게 한번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서 이제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끝나고 한 단계 더 상승을 엿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한 2만원 선까지는 일단 무난히 주가가 올 것으로 판단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수익을 좀 더 보는 쪽으로 보유의 관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주에 편입한 종목인데요. 굉장히 아주 주요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지표를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노려봐야 될 시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강력하게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이 반영을 받으면서 5만 원대 초반에 저점을 찍었는데 저점에 편입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역시 예상한 대로 아주 최저점에 뭐 하다 보면 바닥을 잡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정확하게 바닥에 매수 포인트가 돼가지고 5만 400원에 매수가 들어가서 지금 9% 5만 7천 원 넘어갈 때 10% 넘어갔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경기 관련 섹터들 중에서 낙폭이 가대한 종목들은 대부분이 어떤 형태를 보이냐면 이렇게 이제 완전히 정바닥을 만들고 올려치면서 첫 번째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진바닥에 대한 부분이 진바닥은 이 정도 라인에서 진바닥이 확인이 돼주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5만 원대 근처까지 다시 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를 하되 단기적으로는 플랫폼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6만 원 근처인 목표가를 일단 단기간에 좀 더 짧게 잡아서 6만 5천 원대를 제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6만 원 초반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을 일단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노려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럭키한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행운한 케이스죠. 그죠? 아주 저점에 잡아서 굉장히 수익이 좀 빨리 나고 대응짐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익을 일단 5만 9천 원 900원 정도 6만 원 근처에서 일단 이익을 한번 실현시켜주자 하는 쪽으로 잡도록 하고 단기적으로는 보유의 관점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플랫폼에서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플랫폼에서 흔들릴 때 저점 분할 매수는 굉장히 유효해 보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주봉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대바닥이 나온 걸로 보이거든요, 주가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6만 원 선에서 일단 한번 이익을 실현하시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MPK입니다. MPK 이 종목은 보면 굉장히 애를 먹였습니다. 수익률이 지금 한 6.3%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애를 먹이지만 아주 떠듬거리면서도 21선의 지지를 받고 60일, 120일 장기 이동평균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급만 조금 뒷받침이 되면 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단기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견조하게 이렇게 따라붙는 모양들이 괜찮은 모양새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21선의 지지를 받는 것을 일단 축으로 일단 보유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P 시스템입니다. AP 시스템이 좀 애를 먹여요. 지금 수익률이 한 10% 정도까지 갔다가 61선, 121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모양을 보면 거래가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서 시간을 굉장히 끌겠다는 모양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아마 좀 매도의 관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액션 처리를 못 해가지고 이 종목을 그냥 보유를 하게 됐는데 이거 이번 주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별로 이렇게 이게 탄력이 떨어지고 이런 종목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아직도 뭐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별 재미가 별로 없는 걸로 봐서 일단 포트폴리오에서 빼도록 해서 일단 익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FC입니다. SFC. 자, SFC 보시면은 저가주인데 태양광 방막이죠. 방막.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릴 때 기술력이 상당한 회사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2,200원 존에서는 그냥 묻어놔도 됩니다 정도의 말씀을 드리는데 단기적인 대응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포트폴리오에서 일단 제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이걸 뚫고 나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약간 투기성이 어떤 그런 종목 그러한 냄새도 좀 나고 거래가 일단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힘이 조금 약한 걸로 보고 장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기업 내용도 아주 알찬 회사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포트폴리오에서는 수익률 관리상 일단 물러서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지바이오입니다. 네. 자, 이지바이오 이렇게 모양을 보면 이거는 그 나중에 이제 제가 친절한 기술 분석에서 패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이제 가르쳐 드릴 시간이 오는데 소위 말하는 기대형의 저점이 확인되고 고점을 확인하는 반복 과정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저점은 확인이 된 걸로 보여요. 거의 확인이 된 걸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거래가 수반되지 못하면 시간을 좀 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손실 안 보는 선에서 익절을 일단 하고 포트에서 빠져나오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앞에 올랐던 부분들을. 자,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입니다.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기업 내용도 상당히 알차고 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기대치로 잠깐 단기간에 기대치로 끝나고 이어지지 못하는 소위 AP 시스템하고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죠.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영역이라든가 반도체 영역 쪽이 조금 이런 모양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업종이나 종목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업황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직도 조금 소위 말해서 늘어뜨릴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5일 이동평균 장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아직 조금 꼬여 있는 상태에서 별로 이렇게 힘이 거래량이 붙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는 시간을 조금 더 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적당히 이번 돌아오는 주간에 손실을 축소화시키는 선에서 포트폴리오에서 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수익이 났던 종목들입니다. 네. 양경석 멘토가 공략해서 내보낸 종목들이 체결이 된 것도 있고 체결이 안 된 것도 편입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전부 다 약 한 10% 이상씩 수익이 났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제가 대응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냥 놔둬봤더니 어떤 거는 이제 수익률 많이 났다가 좀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잘 가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다음 주에는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을 조금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가지를 좀 많이 치고 압축해서 왜냐면 지수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코스닥 지수가 600선 가까이 왔는데 경계 매물이 출혈할 시점을 일단 보이고 그 다음에 너무 조금 단기간에 급하게 올라온 면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숨고르기도 필요하고 시간적인 어떤 약간의 조정도 좀 필요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종목 AS를 진행해 봤고요. 양경석 멘토와 함께하는 친절한 기술 분석 기대됩니다. 1월 30일 1월의 마지막 날 친절한 기술 분석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을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비유도 적절하게 잘 하시면서 어려운 그것을 쉽게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다. 이런 반응들이 보이고요. 또, 나름대로 이렇게 굉장히, 전문적으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아주 유용한 이러한 그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초로 좀 돌아가서 많은 분들이 기본에 좀 생각보다 기초에 좀 약하시더라고요. 기술적 분석의 기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캔들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추세를 들어가기 전에 캔들, 소위 말해서 봉부터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상승인지 하락인지 어떤 패턴으로 전개가 되는지 전환점은 어딘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주 중요한 기초를 놓치고 그냥 추세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런 부분 그 소위 말해서 고급적인 부분 사실은 고급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없습니다. 제가 이 대박 플러스 시즌2에서 양경석 멘토가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리는 것만 제대로 하셔도 거의 뭐 기술적 분석에서는 거의 도통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활용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건데,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난주에도 지지와 저항이라든가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아주 기초적인 체력을 다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두세 편에 이어서 지금부터 강의 드릴 내용들은 캔들 차트에 대해서, 캔들 차트의 기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 나가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 이제 캔들 차트. 이 캔들이라는 뜻은 양초라는 뜻인데요. 원래 이 서구식으로 차트를 그리면 선 차트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시가, 고가, 저가, 종가를 선 하나에다가 옆으로 이렇게 긋게 되는 선 차트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미국 차트라든가 유럽 차트를 보면 전부 다 선 차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봉 차트, 우리가 얘기하는 봉 차트,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는, 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봉 차트는 일본식 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일본의 그 미국 시장, 쌀 시장에서부터 상인들이 그것을 그리는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의 원리를 잘 표현을 하고 동양적인 어떤 사고방식들이 많이 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봉차트를 쓰는데 이것을 외국인들이 이제 얘기할 때 양초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캔들 차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는 그냥 봉차트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이 봉차트의 첫째 개념이 봉이 뭐냐 의미부터 이제 알아야 되는데 봉에는 양봉과 음봉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데 아마 약간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제가 그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드리면은 이렇게 네모나게 봉이 되고 여기 꼬리가 이제 이렇게 위아래가 이렇게 달립니다. 보통 수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꼬리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꼬리가 달려요. 꼬리가 이제 중간에 이렇게 달리는데 이거 위에 꼬리 그다음에 여기는 아래 꼬리입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은 양봉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까맣게 표시되는 거 우리 차트에서는 이제 칼라로 쓸 때는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이제 까만색을 썼었습니다. 전에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빨갈 적자 한자로 써서 뭐 이게 세 개가 됐다 그러면 적삼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까만색이 음봉이 세 개 있다 그러면은 흑삼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쪽에 양봉이라는 것은 올라가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까맣게 파랗게 이렇게 표시된 것은 내려가는 쪽 하락 쪽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봉, 음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꼬리는 다 같이 윗꼬리, 아랫꼬리, 윗꼬리, 아랫꼬리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 원리를 설명을 해드리면 자 여기가 시가가 되겠고요. 밑에 이렇게 봉 중에서 아래쪽에 표시하는 부분이 시가라고 얘기합니다. 시가. 그 다음에 시작을 해서 주가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아래 꼬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꼬리 끝이 저가가 됩니다. 여기가 저가가 됩니다. 저가. 꼬리 끝이 저가가 되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갔어요. 막 올라가다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여기가 고가가 됩니다. 고가. 그죠? 고가. 그래서 저가, 고가 꼬리 달고 나중에 끝나기는 여기서 끝났어. 그러니까 올라가는 양봉이 됐는데 시가, 저가, 고가, 종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보다 종가가 위에 있는 겁니다. 그죠? 끝난 게 위에 가서 끝난 거예요. 위에 가서 끝나고 올라가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양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음봉은 자,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주가가 떨어진 겁니다. 주가 이제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잠깐 올라오는 것 같이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여기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시가, 고가, 여기가 고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가, 여기가 종가가 됩니다. 자, 양봉하고 음봉하고 비교를 하면 고가하고 저가는 위아래가 똑같습니다. 고가, 저가. 그리고 양봉도 고가, 저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양봉은 시가가 밑에 있는 거고 종가가 위에 있는 겁니다. 그 음봉은 시가가 위에 있고 종가가 밑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을 이제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양봉, 음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부터 뭘 따질 거냐면 이제는 이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이 봉이 가진 의미, 꼬리가 가진 의미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꼬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다음에 이걸 몸통이라고 합니다. 몸통. 이 몸통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크기가 얼마인지 꼬리가 크기가 얼마인지 위에 게 길게 달렸는지 아래 게 길게 달렸는지 음봉에서도 마찬가지로 봉의 크기가 얼마인지 몸통의 크기가 얼마인지 꼬리가 위에 꼬리가 큰지 아래 꼬리가 큰지 이런 거에 따라서 힘의 방향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힘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처질 수 있으며 이런 것이 또 한 개뿐만이 아니고 두 개가 합쳐질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 개가 연달아서 나타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걸 따지게 되거든요. 자, 여기 보면 여기에 보시면 이쪽에다가 이 세로축을 주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쪽으로 가는 이걸 갖다가 시간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가격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자, 이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 이제 시간이 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그려지고 또 이렇게 뭐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차트가 계속되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오늘, 요거는 어제, 요거는 그저께,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시간이 진행이 되면서 봉 차트가 완성이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요런 거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모였을 때 요걸 평균을 내면 5일 이동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봉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봉부터 먼저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추세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제 보통 이동평균이 어떻고 그랜빌의 법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일목균형표가 어떻고 그건 아주 이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 들어가면 그래서 소위 말해서 사상누각입니다. 기초 없는데 그냥 이게 방정식 이론 모르면서 함수 공부하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운전도 초보 운전부터 잘 배워야 안전 운행을 하죠. 나중에 고속도로를 달릴 때도 싱싱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운전 기본 연습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봉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가는데 그러면 자, 이제 양봉과 음봉을 통해서 상승형은 어떤 게 있고 하락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먼저 상승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형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해머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망치처럼 생긴 거죠. 망치. 우리말로 말하면 망치처럼 생겨가지고 해머형, 망치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예, 요게 망치형입니다. 요게 망치형인데 요게 꼬리가 밑으로 달린 양봉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위에 꼬리는 없든가 안 달립니다. 안 달리든가 달려도 조금 달리든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 이럴 수도 있고 위에 꼬리가 살짝 달릴 수도 있는데 관계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형태에서 했는데 중요한 거 이 해머형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치는 뭐냐면 이 몸통보다 2배 정도의 꼬리가 길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몸통은 작은데 양봉입니다. 상승형이니까 양봉이죠. 그죠? 상승형이 양봉인데 몸통은 작은데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는 거죠. 이게 뭐 힘의 원리를 따지면 뭐죠? 쭉 하락을 했는데 거기서 수량을 걷어내가지고 쭉 올리는 힘이 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보통 망치형이 나타나면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망치형이 나타나면 상승 전환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망치형은 해머형은 상승을 시도하는 양봉이다. 이렇게 딱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봉이 이제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머형이 또 나왔네요. 예. 이거 반전 해머형입니다. 반전 해머형. 여기 앞에가 글자가 2개가 빠졌습니다. 예, 반전. 예. 이렇게 반전 해머형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망치는 빼고 반전 망치입니다. 근데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해머가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반전 해머. 역망치형이라 하죠, 역망치형. 예, 역망치형. 역입니다, 여기 앞에 역자가 붙은 거예요. 반전 해머형인데, 역망치형인데, 얘는 해머형하고 모양은 달라요, 이렇게. 몸통은 작은데 양봉입니다. 자, 그런데 위에 꼬리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망치하고는 반대로 돼 있지만, 역망치형인데, 이것도 상승형입니다. 양봉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요렇게 빠지다가 떨어지다가 요런 역망치가 딱 등장을 하고 다음날 이 역망치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상승의 전환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작은 몸통하고 긴 윗꼬리가 좀 길죠. 윗꼬리. 이게 아랫꼬리가 아니고요. 예, 윗꼬리. 예, 윗꼬리. 이렇게 됩니다. 예. 자, 이제 해머형, 그 다음에 반전 해머형, 예, 망치형, 역망치형이고요. 작은 몸통하고 긴 윗꼬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승 삿바형이라고 있습니다. 상승 삿바형. 삿바형인데, 이 삿바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인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봉이 나왔는데, 자, 시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시가에서 더 밑으로 시작해가지고, 이게 밀리지 않고, 주가가 이렇게 양봉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근데, 꼬리가 위에 이렇게 달릴 수도 있고요. 밑에 이렇게 좀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몸체가 꼬리는 거의 무시되고 길이가 사이즈가 꼬리는 좀 무시가 되고 몸통이 주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시가 부근에서 정확하게 시가하고 저가가 똑같든지 아니면 약간 차이가 나든지 간에 관계없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상승 삿바형으로 봅니다.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승 삿바형 이 양봉 중에서 이렇게 생긴 모양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그려드리는 이런 모양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얘는 지금 꼬리가 이렇게 달렸고요. 얘는 꼬리가 안 달렸습니다. 어떤 게 더 강한 모습을 가질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가하고 공가, 끝난 가격이 고가가 되는 경우.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이날 시작을 해서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양봉으로 계속 올라가서 하루 종일 끝날 때 가격이 최고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보다 얘가 훨씬 더 힘이 센 겁니다. 얘가 힘이 센 거예요, 얘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경우에도 있지만 이제 연타로 봉을 볼 때 자, 봉이 이렇게 돼 있고 양봉이 이렇게 돼 있고 다음날 이런 식으로 간다. 양봉이. 그러면 이 앞의 양봉보다 뒤의 양봉이 크기가 이게 크죠. 폭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상승 삿바형이 어느 정도 돌출을 했었는데 이것도 상승 삿바형입니다. 꼬리가 작으니까. 그런데 이 양봉의 사이즈가 이 다음날 나타난 쌍봉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힘이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봉이. 그러니까 이 앞에 걸 잡아서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 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크기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지난번에 그 볼린저 밴드라든가 또는 그 여러 가지 제가 봉의 모양들을 말씀드리면서 종합주가지수 주봉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 주봉을 볼 때 주봉 하나의 사이즈는 예를 들어서 종합지수 주봉이다. 그러면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한 주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수없이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뜯어볼 줄 알면 하나의 봉만 제대로 뜯어볼 줄 알아도 힘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봉 2개라든가 3개라든가 이렇게 연달아서 보면 지금 전체 시장의 흐름이 그냥 다른 거 안 봐도 주봉 한 2-3개만 봐도 지금 3주 동안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게 그냥 한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이 봉 하나가. 예.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주식 종목에 한 종목에 이렇게 일봉을 캔들을 쫙 봐가면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시장을 대응을 할 때 이런 부분을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선물 옵션 투자를 제가 리딩을 좀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선물 옵션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또 강연도 좀 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선물 옵션 파생 상품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선물 옵션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변동성의 예측이거든요. 그 주에 일어날 일들과 봉의 사이즈와 다음 주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주봉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힌트를 드리지 않습니까? 금요일인데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약간 힌트를 약간 드려요. 근데 거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죠? 거의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 삿바형은 시가가 저가 부분에 위치하고 고가로 끝나는 거. 그리고 이 몸체가 꼬리보다 큰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반대로 이것이 이제 상승형이라고 하면 얘하고 반대로 나타나는 거. 해머형의 반대, 반전 해머형의 반대, 그 다음에 상승 삿바형의 반대가 하락 삿바형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반대로 이제 음봉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상승이 아니고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락적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하락하는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자, 하락형을 보겠습니다. 음봉이라고 우리 얘기를 합니다. 그림은 제가 여기 안 넣어놨는데, 행인맨형. 이렇게 문제, 행은 뭐냐면, 이 영어로 얘들이 이제 그 서구에 있는 분들이 이걸 해석을 할 때 잘 몰라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교수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를 그 번역을 해놓은 거는 뭐냐면, 행인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행인맨. 이게 행은 뭐냐 매달다는 뜻이에요. 근데 인은 사람입니다. 사람 얼굴을 매다는데 이게 이제 교수형에 처하는 거죠. 이렇게 그 끈을 달아서 이게 얼굴이 이렇게 매달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끈을 달아서 그러면 이제 다리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교수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하락형 중에 대표적인 건데 윗꼬리가 굉장히 깁니다. 이렇게. 윗꼬리가 이렇게 잘 길면서 봉이 좀 작은데 이게 음봉이에요. 이게 흑색입니다. 흑색. 색깔을 흑색으로. 예, 음봉입니다. 양봉이 아니고 이렇게 흑색으로 이렇게 깍 채워집니다. 까만 바탕이라. 그 다음에 요 아래 꼬리가 이렇게 달리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 꼬리가 윗꼬리가 굉장히 기다. 그리고 이 봉은 몸통은 작다. 그래서 작은 음봉이다, 음봉. 네, 음봉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몸통이 작고 윗꼬리를 길게 달고 이제 하락하는 음봉 형태로 그려지는 게 대표적인 이제 행인맨형. 하락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따가 이제 제가 종합지수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락 삿바형이 있습니다. 아까 상승 삿바형은 어땠습니까? 시가하고 저가가 같았죠? 그거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가하고 고가가 여기 놓여져 있고 파랗게 이제 그려지죠. 이렇게 음봉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쭉 떨어진 거예요. 근데 몸체가 하락한 이 몸이 이제 압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압력이 강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꼬리보다 크죠, 그죠? 이 꼬리는 밑에 잠깐 걸릴 수는 있는데 위로 약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시가가 고가인 형태에서 쭉 시작을 해서 하루 중에 주가가 쭉 밀린 형태를 말합니다. 특별히 이 하락 삿바형은 하락의 시작하고 진행 과정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하락 삿바형이 딱 나왔다. 그러면 주가가 잘 가고 있다가도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행 과정에서 어제 이런 형태가 나왔는데 오늘도 또 이런 형태가 나온다. 그럼 뭐예요? 계속해서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주봉에서도 종합지수에서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유성형입니다. 유성형은 아까 반전 영망치형의 또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예. 망치형의 반대. 예. 해머형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음봉이 되는 건데 음봉이 되는데 이 위로 꼬리가 달리는 거죠. 위로 이렇게 꼬리가. 근데 이게 몸통보다 2배 이상 커요. 굉장히 길어요. 꼬리가 쭉 뜨는 거.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시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그죠? 올랐던 거예요. 안 오른 게 아니에요. 올랐던 거예요. 많이 올랐는데 잘 가는 것 같더니 물량을 받아가지고 쭉 밀어가지고 시가보다 아래 가서 끝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몸통에 2배 이상 나온 거예요. 이런 경우 특히나 이 유성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들인데 주가가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여기서 유성형이 딱 이런 게 딱 나왔다.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여지없이 그 다음에 주가 밀립니다.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요것도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이제 하락형, 상승형과 하락형의 세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세 가지만 딱 이해만 제대로 하고 있어도 몸통과 꼬리, 그 사이즈와 방향, 그리고 빨간색인지 흑색인지, 적색인지 흑색인지 이것만 제대로 보셔도 주가를 방향을 예측하고 대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하락형 말씀드렸고 실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실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제가 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쓰는 내용 중에 실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렇게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주가를 쭉 받아가 보니까 특히 이제 뭘 알고 싶어 하냐면 보통 많은 분들이 주가가 잘 올라갑니다. 잘 올라가면 언제 얘가 언제 그 꼭지를 형성을 할까 하는 게 굉장히 관심사예요. 왜냐면 그걸 알 수 있으면 내가 잘 가지고 있던 거를 파는 시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변곡점을 얘기를 합니다. 절 가던 방향이 잘 가다가 방향이 바뀔 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던 주가도 떨어지는데 얘가 바닥이 어딘지 모른단 말이야. 그냥 무조건 되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분할 매수한다고 해도 저점이라는 인식이 되어져야 분할 매수를 할 텐데, 그죠? 그러니까 저점을 알고 싶어 합니다. 떨어질 때도. 그러면 떨어질 때 어디까지 떨어지는가? 근데 어느 순간에는 주가가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 변곡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저점과 고점의 변곡점을 잡아낼 때 쓰는 용어가 우리가 반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반전형인데, 이 반전형은 고가권에서 발생할 때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가 여기서 발생을 하면 하락 반전을 얘기하고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서 발생을 하면 상승 반전의 패턴을 얘기합니다. 특히 일봉보다 주봉에서 굉장히 강력한 반전을 예고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물론 이제 유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봉 하나를 가지고 예측을 하면 안 되고요. 오차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고, 봉이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2개, 3개 합쳐져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또 볼 뿐더러 기타 보조지표들, 제가 앞에 설명드린 그러한 보조지표들을 특히 반전형 할 때는, 반전형을 찾을 때는 봉의 사이즈와 봉의 형태, 이걸 보는데 더불어서 꼭 플러스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스토캐스틱 지표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추세의 반전을 얘기하는 스토캐스틱 지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을 예측할 때. 그리고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자,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보조지표들을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침체권에서 발생하면 당연히 상승 반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잠자리형 도지. 도지인데, 이 도지라는 것은 뭐냐면 십자를 얘기합니다. 보통 이렇게. 자, 십자는 뭐냐면 시가하고 종가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 약간 올랐어. 그런데 십자도 이런 십자가 있습니다.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 십자가 이런 십자가 있을 수 있고요. 비교가 되시죠? 이런 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냐? 위아래 꼬리가 긴 십자하고 위아래 꼬리가 작은 십자하고, 이거는 뭐냐면 반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이게 힘의 충돌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힘이 약하게 충돌한 거야.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져. 그런데 이렇게 꼬리가 길게 나타나는 것들은 힘의 균형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음에 방향이 주어지면, 올라가는 방향 쪽으로 주어지면 그 다음에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굉장히 갈 가능성이 높고, 이쪽 떨어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면 하락이 굉장히 깊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큰 충돌이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십자 중에서도 꼬리가 작은 꼬리는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러나 꼬리가 긴 것들은 다음 방향이 정해질 때 굉장히 강력한 사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십자형의 변형 형태로 잠자리형인데 드래곤플라이 도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시가하고 고가하고 종가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꼬리가 아래 꼬리가 다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하나의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고 힘은 위로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런 형태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하락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하락의 반전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비석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느 게 더 강력할까요? 예. 이런 경우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런 애가 나타났어, 위에서.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잠자리형 도지가 나타나면 잠자리형 도지는 힘이 잘 안 빠지려고 버팅기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잘 안 빠지려고 버팅기는데 그 다음에 확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 중간에 나타나고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얘 같은 경우, 비석형 도지 같은 경우는 시가, 저가, 종가 같은데 위에서 꼬리를 물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런 경우는 힘이 위에서 누르는 힘이 더 강하죠.
그러니까 상승 과정에서 얘 비석형이 나타났을 때는 하락으로 가능성이 잠자리형 도지보다 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꼬리가 어느 방향으로 달려나는 어느 방향 쪽으로 힘의 균형이 기울어지냐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상승형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봉 하나의 봉입니다. 캔들 하나짜리 캔들에 상승형, 하락형, 그 다음에 반전형을 봤는데 종합주가 지수, 주봉 캔들을 보면서 다음 주 거를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한번 잠시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 패턴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그동안에 봤던 상승형, 하락형, 그 다음에 반전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종합지수의 주봉인데 이 주봉이 지금 아까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제가 이거 오늘 거는 반영이 안 된 걸 집어넣은 거예요. 이 주봉 양봉이. 그래서 주봉 양봉이 오늘 주봉 양봉 여러분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꼬리가 위에서 이렇게 길게 그려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몸통이 좀 작아요. 왜냐하면 오늘 1960포인트 위에서 아침에 고가로 시작을 해가지고 밀렸기 때문에 이 주봉 사이즈가 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근데 양봉이야. 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이. 이게 뭡니까? 주봉이? 자, 이건 상승 삿바형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난주는 상승 삿바형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고 이번 주에 나온 거는 해머형 정도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러나 힘이 꼬리가 위에서 이렇게 길게 내려가고 몸통이 좀 작기 때문에 양봉이지만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양봉으로 일단 보여요. 지금 현재 보기에는. 왜냐하면 하락 과정에 유성형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양봉이지만 유성형 같은 경우는 음봉인데 양봉이지만 유성형의 형태를 가질 경우에는 하락 쪽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저쪽 처음에 갔던 데 볼까요? 저기 2012년도 저 앞에 보면 여기 앞에 이런 게 나타납니다. 이게 나왔죠. 도지. 예, 도지. 열십자. 소위 말해서 십자형 패턴, 반전형 패턴이 나오죠.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째인데 주봉이 양봉이 강에 올라가다가 도지가 출현했어요. 도지가. 올라가다가 위에서 도지가 출현합니다. 이렇게. 여지없이 밀립니다. 반전돼요. 여지없이 반전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경우로 한번 보세요. 이런 형태. 여기 이 형태를 보시면, 예. 여기를 보시면 잘 올라오던 주가가, 상승하던 주가가 고점 부근에서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음봉이 하나가 출현합니다. 음봉이 하나 출현하는데 행인맨형은 아니고 몸통이 조금 커요. 그래서 하락사파형 비슷하게 나옵니다. 여기. 근데 그 다음 나오는 주봉을 보세요. 다음 나오는 주봉이 하락사파형 비슷한데 그 다음 나온 주봉이 도지가 나옵니다. 도지는 양봉이든 음봉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양봉이든 음봉이든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건 꼬리가 길기 때문에 이 봉의 의미는 양봉이 뭐 약간 빨간색이 났든지 약간 파란색이 났든지 그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도지가 출현했다는 게 중요해요. 도지가 출현했다는 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하락사파형 이후에 그 다음에 도지가 출현하고 긴 장대 음봉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주봉상에서 그걸 붙잡아주는 해머형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어서 음봉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빈번하게 출현하죠. 이제 이런 경우. 그래서 이 봉의 형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급하게 하락을 했다가 이거는 거의 무슨 엄청나게 해머가 망치가 굉장히 큰 망치를 때린 거죠. 이 꼬리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꼬리가 굉장히 길잖아요. 아래. 굉장히 큰 망치로 빵 쳐올린 겁니다. 굉장히 큰 망치로 빵 쳐올린 거 해머로.
그래서 주가가 빵 치고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거는. 큰 하락과 큰 상승을, 물론 이제 국제적으로 큰 이슈들이 있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 여기 한번 보세요. 도지가 출현한 이후에, 여기도 반전. 도지가 출현한 이후에 하락사파형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그 하락사파를 잡아내는 상승사파가 나와서 2주째 연속 가는데, 이제 꼬리가 위에서 이렇게 달렸습니다. 다음 주의 관건은 저 위에 꼬리를 치고 나가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봉이 결정됩니다. 제일 중요한 사인 드렸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인을 지금 드렸습니다.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 주 주봉이 어떤 형태로 그려지는지. 제가 볼 때는 예측을 감히 하자면, 도지가 출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지. 그러니까 뭐냐면 힘의 균형이 어우러져가지고 위아래, 시가 부근에서 위아래를 확인하는 도지가 출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아니면 약간의 행인맨형 형태, 그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양봉이 나오더라도 큰 양봉일 가능성은 좀 적게 보입니다. 근데 음봉이 나와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에 이번 주 거를 상쇄시키는 음봉이 나오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힘의 균형들이 도지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에 도지가 나오면 다음 주에는 방향이 다다음 주, 이게 돌아오는 주간 말고 그 다음 주에 방향이 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주봉만 봐서는 그렇습니다. 한번 참조하셔서 다음 주에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한번, 정말 양경석 멘트가 얘기한 대로 도지가 출현하는지, 사이즈가 얼마인지 그런 거 한번 기대하면서 보시면 주가 보시는데 더 재밌게, 관전하는데도 굉장히 재밌게 관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친절한 기술 분석, 제가 이렇게 오늘 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공략주를 말씀드려야 될 시간인데, 이 시간만 되면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좋은 종목이 워낙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릴 종목은 강원랜드가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예, 강원랜드. 자, 강원랜드 보시면은 잘 아실 거예요. 강원랜드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다 아실 거고. 예. 자, 첫 번째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증설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이 많아졌는데 그 증설 효과가 이제 테이블이 나가면서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안정적인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은 이게 현금성이 높다는 거 다 아셔요, 이 회사가. 그래서 배당 성향이 굉장히 확대가 되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좀 막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급에 있어서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상당히 호시탐탐 주가가 좀 저렴하다고 느껴서 최근에 며칠 동안 양봉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음봉이 나왔어요, 오늘. 그래서 다음 월요일 날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32,5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36,000원. 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 15% 정도.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은 39,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2월 첫날 철저히 시작합니다. 2월달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기술 분석의 양경석 멘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